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전국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런 때일수록 뭐랄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2부 들어가는 날입니다. 현실 이야기입니다. 자, 1부에서 62편을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이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할 것 같지만 현실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그 상황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도 방송하고 신문, TV 또는 페이스북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그거 금방 지나갈 것이다. 한 2주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통령도 한 달도 안 돼서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40일째인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벌써 한국에 3,150명이 확진됐네요. 17명이 세상을 떴고요. 그런데 일본은 2월 27일자인데 제가 지금 2월 말일 날 방송하고 있는데 이틀 전입니다. 919명이 확진을 받았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구가 2.5배입니다. 일본은 1억 3천이죠. 그리고 중국은 오늘 날짜네요. 2월 29일 8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2,800여 명이 유명을 달렸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그 우한 대첩, 이 코로나 대첩 성적은 어떤가?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한중일 역시 일본이 월등하게 잘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하강기라고는 하는데 더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아직 성급한 사람은 고비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확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참 그러고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 앞잡이 하는 사람들은 감기처럼 아주 쉽게 지나갈 듯 얘기했는데 어디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태 1,000명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땐 얘기한 사람도 있고 참 그러고 보면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인데 제대로 된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중일 이렇게 성적 차이가 난 것은 폐렴 대책 이 평가를 하면 능력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 대개 한국은 역시 정치권과 이 종교 이게 후진적이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성급한 선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대가를 많이 치를 것이고 그리고 이 후진적인 종교와 정치 때문에 아주 많이 확산이 돼서 지금 국가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봅니다.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이 특히 정치계에서 보는 사람이나 이 제도를 마련하는 사람 또는 이 종교도 얼마나 이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종교와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미국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 이 정치인들 노 재팬이고 뭐라고 금방 극일 감정 민족 감정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일본을 그냥 금방 때려잡을 듯 하더니 지금 왜 또 찍소리 않는 거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일제 또는 임진왜란 때, 그리고 그 등치 큰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에서 왜 연전연패했는가? 그리고 대만 식민지 들어갔는가? 우리나라도 왜 식민지 들어갔는가? 이걸 반성하고 배워야 되는데, 조정래도 무슨 소설 속에서 일본한테 우리가 당한 것만 쓰지,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가? 우리에게 문제는 없는가?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저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탓, 종교 탓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현실을 직시하자고 하는데, 일단 팩트를 알아야 되고, 이 사실에서 기반해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도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지만 시원찮은 정치인보다는 더 잘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이 종교에서는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 가르칠 교회 가지고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 상통하는 게 뭡니까? 자비, 사랑이죠.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제 내세, 종교적 구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도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희생량이 못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극적으로 남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되죠.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 종교단체가 이익을 보려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종교에 들어온 지 천주교는 한 230년, 기독교도 대개 한 150년 안팎 이렇게 되는데, 천주교든 기독교든 반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교파가 있는데, 뭐 정통이네 이단이네를 떠나서 우리가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번도 그런 특수 이 종교에서 지금 일으킨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더라도 어찌 보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어찌 보면 의식닥닥하게 생각하는 교리 자체에 이제 문제도 있고, 어떤 그런 우리 사회적인 뭐 그런 종교를 안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개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일본과 이렇게 붙었을 때, 그래서 패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든 구한말 때든. 그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뭐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3박 4일 여행하면서 보니까 정말 무단 앞지르기 안 하고, 정말 신호 잘 지키고, 정말 성질 난다고 앞에서 좀 느리게 간다고 경적 빵빵거리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시내 다니는데도, 하루 종일 다니는데도 경적 소리 안 들었어요. 저는 여기 길 옆에 사는데 하루면 몇십 번, 몇백 번 듣습니다, 경적 소리를. 그러니까 소음공해 일으키면서도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듣기 싫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 남에 대한 어떤 배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교통이 잘 잡히고 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고 말지 조금만 손해 끼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우리 문인과 이 무사해가지고 이 민족의식이 어디서 태동됐느냐 하면은 따지고 들면 복잡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 있니 없니, 뭐 전역은 일본은 없다, 또 서현섭이던가요? 외교원 출신. 일본은 있다. 일본이 있니 없니,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중국 거의 열어놨잖아요. 뭐 저장성하고 우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우리나라보다 조금 제한했는데 비슷하게 개방했는데도 왜 그렇게 일본은 확진자도 적고 사망자도 적으냐.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이제 축소했네 어쩌네 저런 그런 얘기가, 그렇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현실을 좀 인정하고, 우리가 이 국민 개인의 문제는 없는가, 후진적인 이 제도, 정치, 종교, 그리고 우리는 이 종교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측면인데, 일본 같은 데 가니까 진짜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게 비이성적이니까, 비과학적이니까, 비논리적이니까 그냥 믿는다. 그래서 종교가 성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비합리적이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종교도 그렇게 해서 믿으면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어떤 진리 그리고 최고의 가르침다운 그런 차원이어야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사기가 일본에 견주면 몇십 배, 몇백 배 아마 위증죄 이 사기 사건이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뭐 일본 친일파 아니고 일본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현실 팩트를 보자 이거예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런 하나의 우한대전만 놓고도 그래서 비상시에는 이렇게 그 비상수단을 써야 되고 개인이 어떤 국가에 협조를 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구호로만 홍익인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널리 인간은 필요 없어요. 좁게 자기 가족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회사에서도 뭐 종교에서도 식구다 가족이다 외치기는 많이 하지만 내 욕심만 차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 욕심을 챙겨야 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지 않았는지 현실을 좀 직시해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페리엄 코로나 대전에서 한국과 중국은 사실은 폭망한 거예요. 아마 인구 대비로 하면 한국이 이제 중국을 앞질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나 중국은 또 이 감추는 데 능하고 거짓말하는 데 능하고 과정과 미화에 능하니까 그 통계는 국제적으로 잘 안 믿잖아요. 뭐 3배 내지 5배는 곱해야 한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것은 그렇게 속이지 않으리라고 보고 아무튼 개인이 반성할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와 역시 종교도 크게 섞어 대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시엔 비상수단을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 지자체장 중에서는 이재명이 그 돋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군사작전이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루하루 이 50명 1대하고 500명 1대하고는 산술적으로 10배 차이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와대에서는 그런 것을 몰라서 이 청와대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 이 마스크 대란만 보면서도 참 한심해 한마디로. 어찌 보면 중학교 반장 수준 낳는 것들 이 청와대에 500명이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미국이 400명.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6배, 3억.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에 500명, 백악관에 400명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스크 대란을 일으키는 거 봐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면서 말이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로 하는 것이지. 이재명처럼 발로 뛰는 거예요. 그 명부 내라 해가지고 안 내게 생겼으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확보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이죠. 내라고 해가지고 내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해보면 또 이게 뭐 명단이 틀린 냈더니 다 이렇게 구조조정해가지고 낸 것 같으면 그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이게 그 특수 종교가 이렇게 감추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병까지 감추면서 다른 사람이 꼭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게 복잡하게 어떤 후진적인 것이 이것저것 정치와 특히 종교가 엉키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 속성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 우리가 국민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을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라를 못 믿었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야 되거든요. 사교육이 이렇게 팽배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국민이 불신을 하게 된 국가를 불신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측면을 저는 이번 문재인 정권의 최고의 실패는 국가가 신뢰를 잃어가지고 그렇잖아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아주 낮은데 그것을 더 낮게 만든 거 이게 참 슬픕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거짓말쟁이 정도를 넘어서 사기꾼 집단이라는 소리를 범죄 집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일을 자초했어요. 이 마스크를 보라고요. 마스크 어떻게 이거 구입하는 겁니까? 일단 재료를 사서 재료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단계를 거쳐서 생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판매처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 그게 또 이제 유통 이 업체를 지나가지고 이게 국내에서도 뭐 이를테면
편의점까지 우리가 가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국까지 가서 구입하기까지는 이게 복잡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뭐 그 공급 업체한테 주문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미리 선입금 주고. 그러면 일도 순서가 있는 게 정부가 다 순서 밀쳐버리고 우리부터 줘. 그냥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그 다음날 그냥 공급업체에서 실어다가 뭐 약국에다 주고 농협부터 갖다 줍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체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표부터 해버리고 그 다음날 가고, 안 사람도 막 가려고 해요. 그렇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정부 말을 안 들어서는 고생한다. 정부 말 그대로 들으면, 제가 63살까지 살지만 정부 어찌 보면 반대로 하는 게 더 나은 측면이 많았어요. 이번 정부뿐 아니라. 그래서 좀 2, 3일 기다렸다 가라. 근데 제 말 내리 딱 맞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오늘 후탕 쳤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긴 왔대요. 100장인가. 근데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게 마스크 한 장 그거 구입하는 걸 대통령이 또 나서야 한다는 거, 그것도 참모들이 식약처나 뭐나 기재부나 할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멜장 생산하는 것도 다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는 뭐 하루에 1200만 장 생산은, 어디서는 1000만 장 생산은, 어디서 파악한 것은 또 800만 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40일이나 됐는데 그거 하나 파악도 못하고 있고, 물량 확보도 안 하고 준다고, 물량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한테 가는 데까지는 며칠 걸리는 것인데,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말이야 얼마나 빠릅니까? 말이야 떡 만드는데 1초면 되지만 떡 만드는 게 1초에 만들어집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 입에 떡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청와대에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청와대 구멍가게도 운영 안 해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큰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뭐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라고. 운동권들 데모만 했지 뭐 해봤어야 말이죠. 그런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와대에서는 현실 믿는다든가 그럴 게 아닙니다. 명령부터 한다고 이게 밑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보다 발이 빨라야 하는 거예요. 이 마스크, 이게 그렇게 참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그 10위권에서 기업은 1등인데 정치는 꼴찌라 그래요. 꼴찌라. 신문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본다. 이게 신문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게 매일경제인데요. 여기 뭐 나왔네요. 전 세계 증시 도미노 폭락.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광고가 나오죠. 전면 광고 두산 나왔는데, 신문을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신문에 나오는 게 팩트냐 사실이냐? 아니에요. 사실 아닌 것도 많아요. 의견인 것도 많아요. 소설인 것도 있고요. 신문사가 있고요. 또 기자들이 있고요. 기자들 중에 노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권 굉장히 언론이 탄압하던데 정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당도 있잖아요. 신문도 파워게임이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광고 많이 실어주는데 대학 비판하겠어요? 제약회사에서 많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광고를 많이 실어주는데 광고 안 내면 MBC 같은 것도 거의 지금 뭐 아마 적자 행렬일 거예요. 시원찮은 아마 지금 잘 나가는 유튜브보다도 못 올 거예요. 생산성으로 보면 뭐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본다는 것 같던데요.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뭐 MBC가 2천여 명 안팎? 그 사람들 시간당 가서 알바 뛰면 그게 광고료 수익보다 훨씬 많다고 하나요? 그럼 뭐 어찌 보면 문 닫아야죠. 그렇게 최저임금도 못 벌면. 근데 뭐 여기저기서 지원해주니까 문 안 닫는 거 본데, 거기 갔던 최승호 사장인가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광우병 한 명도 안 생겼는데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근데 그거 믿고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또 이 정부를 믿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그 힘은 냉철한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신문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파워게임이 이게 신문에도 들어가요. 방송 뉴스 마찬가지죠. 그런다고 다 현장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소문에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또 책을 읽어서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일단은 자기 지식도 있어야지만 자기도 냉혹하게 현실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도 그런 힘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예, 오늘 이게 필통을 일찍 소개를 못했네요. 이렇게 사과 모양이죠. 이쪽도 이렇게 사과 모양이죠. 여기 보면 또 네모죠. 이렇게 네모죠. 예, 플라스틱 나무인가? 예,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이렇게 예, 애플은 아닙니다. 사과 모양을 양쪽에 붙여가지고 만든 필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필통을 만들듯이 우리도 내 인생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현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우암폐렴 사태를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신문을 보는 그 안목도 필요하다. 근데 신문은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우암폐렴을 보면서도 우리 정치와 종교도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개인 우리 국민성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업계는 못 보더라도 한중일 이 역사적으로 항상 옆에 있어가지고 얽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우암폐렴 사태에서도 왜 이 일본은 잘 대처를 하는가? 왜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저렇게 후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국 못지않게 돼버렸는가 하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봐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말만 들을 수는 없죠. 이 우암폐렴 하나만 뚝 떼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이해를 해요. 총체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 선택해서 책임져야 되죠. 국민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국을 막았어야 되죠. 7번이나 그 의사협회 회장이 간절히 요구를 했다는데 그러면 중국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막는 이 일본처럼 뭐 그 우한과 저장성이라던가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성이라도 이렇게 몇 개 막아서 유입원을 줄이고 우리가 잘 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를테면 계속 똥물이 내려오는데 흐린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놔두고 여기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어찌 보면 그나마 또 아주 섣부르게 종식을 예상했다가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디서는 비행기 내리지도 못하고 막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는 막 보름씩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이건 국제 망신을 시켜서 중국만 바라보다가 총체적으로 보면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국가 이미지 즉 코리아 카운트라고 하죠. 코리아 카운트 한국은 이렇게 깎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 때문에 삼성과 현대가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사실은 일본 것인 줄 아는 측면도 많아요. LG나 이런 거 삼성 같은 거나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산이라고 하면 깎아요. 이게 일본 산이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왜 일본이 그런 덤을 받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할인을 당하는가 이번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큰 이유는 정치 그리고 종교도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소극적으로 남에게 피해라도 안 끼쳐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형국이 되어서 지난번 세월호 때도 그랬는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국민성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국민성도 자기만 살라고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국민성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신이 올라가고 그 위상에 따라 한국 사람들도 폼 잡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유럽에 가면 코리아 코로나 그런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우한폐렴이라고 하니까 그 중국 눈치 보면서 그러지 말라 신종 코로나라고 하더니 또 저 WHO던가 거기서 코로나 19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이름 하나 붙이는데도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참 어찌 보면 한심해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난국을 해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